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민영화였죠. 그렇죠? 예. 잘 막으셔야 합니다. 만국의 전조입니다. 오늘은요, 기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분이에요. 일대 천혜투사 김상옥. 김상옥 의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되게 슬픈 게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현재도 이어진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영화 밀정에서 의열단 김장옥이라는 분이 수백 명에게 포위된 장면이에요. 예, 총 들고 있죠. 이렇게 총 들고 집 하나를 포위하고 있죠. 지붕에서도 있고 영화 밀정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의 김장옥이라는 분은 이렇게 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이 바로 독립투사 김상옥 의사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일대 천의 전투를 치르셨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이 전투 성과만 보면 안중근 의사님이나 윤봉길 의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몰라요. 자, 그리고 영화 암살에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쌍권총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김상옥 의사님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왜냐? 이 하와이 피스톨이죠. 김상옥 의사님의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경성 피스톨이었어요. 권총을 기가 막히게 쏘셨답니다. 자, 이분은요 1889년 서울 동대문중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포수 총 쏘는 분이셨어요. 근데 옛날 90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아시죠, 여러분? 야, 수아, 이모군란이 뭐야? 반란, 왜 반란 일으켰어? 신식군인만 대우해줬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 월급을 뭘로 줬어? 쌀인데. 좋아. 교육권단 좋아. 자, 여러분, 이거 다 옛날에 한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열이 받은 거예요. 나 90군데인데, 쌀을, 월급도 안 줘. 월급도 쌀하고 모래랑 섞인 걸 줘요. 그래서 때려치고요. 뭘 하느냐. 쌀을 거르는 채 있죠. 채. 거르는 채. 그 채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김상옥 의사도 8살 때부터 대장간, 모자 생산 등등등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8살 때부터. 그리고 일하면서 여러 아저씨들, 아줌마들한테 한자를 배워요. 낮에. 그리고 밤에 야학에서 서양 학문을 배웁니다. 이 야학이 교회 야학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교회에서 신앙 되게 좋으신 분이고 또 나중에 교회 오빠로 성장하셔서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16세에 동대문 교회 내에 야학을 개설해요. 아예. 나이 많이 커서 이제는. 나처럼 못 배운 애들 하겠다 해서 야학을 개설해서 자기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8세에는요 동흥야학을 설립합니다. 이 동흥야학이 지금 서울의 효재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YMCA 청년부장을 역임하면서 이필주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필주 목사님 동대문교회를 담임하셨고 민족 대표 31분 중 한 명이에요. 그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에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열자. 망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망해요. 다 말아먹어요. 말아먹고 23세에 자 기독교인은 아셔야 합니다. 권서 들어보셨습니까? 권서? 누구시죠? 네. (100점이십니다)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이야, 예, 이게 바로 권서예요. 예, 권서 혹은 매서인이라고 불려요. 옛날에 한번 했었죠. 네. 뒤에 이렇게 성경을 지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종교개혁 시절에 솔라 스크립트라는 걸 제가 했었어요, 한번 이거. 예. 뒤에 성경을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권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나라 전체 성경 복음률의 85%를 이분들이 담당하셨고, 지금으로 치면 순회 전도자. 그래서 이 권서인 분들이 지방에 가서 개척을 하신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권서를 하셨어요, 김상옥 이사께서. 권서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 좋은 집사님, 장로님 한 분을 성경책을 많이 사줘서 지방 가서 성경책을 판매하면서 개척을 시킨 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국을 유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아, 우리나라 백성들이 약이 없구나. 그래서 그 권서 코스를 약을 사서, 요즘 말로 하면 편의점 약 같은 걸 사가지고 상비약을 사서 전국에서 팔아요. 그러면서 떼돈을 버십니다. 예, 떼돈을 벌어요. 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벌어서 세운 게 영덕 철물점이에요. 서울 종로에 있고, 이게 실제 그 사진이에요, 이게. 영덕 철물점. 그런데 이게 서울 종로의 최초의 2층 집이었어요. 네, 서울 종로에 있어요. 최초의 2층 집이고 1층에서는 철물을 팔고 2층이 독립군 기지였어요. 2층이. 그래서 24세에 대한광복단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헌병대를 기습해서 몇 명을 죽여요. 무기를 탈취하고요. 이때는 그냥 일개 단원이었어요.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일개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1917년 28살에 물산 장려 운동 1화 배척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뭡니까? 좋아요. 1화 배척 운동. 예, 한마디로 그게 이겁니다. 노노재팬도. 그때 이거를 김상옥 의사께서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 당시 일제가 저질렀던 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상투를 잘라버려요. 물론 나중에 단발령이 내리긴 했지만 잘 안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신 주고 모욕 주려고 상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자를 쓰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놈들이 모자를 아주 고가에 팔았어요. 그걸 김상옥 의사께서 이 철물점에서 모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말총으로 모자를 만들어서 싸게 공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업자인데 노조를 조직하게 했어요. 여러분, 철물점의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 철물점이 아닌 거예요. 전국에 직영점이 몇 개 있고 모든 걸 만들어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익을 찾아라 그렇게 했고, 또 길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19년 3월 1919 3.1운동 때 이때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미리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3.1운동은 우리 교회에 주보를 찍던 등사기를 사용했다고. 예,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배부합니다. 이게 바로 김상옥 의사가 만든 태극기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나 손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거의 처음 대량 생산한 태극기. 비슷하죠. 모르는 거기는 누군가 했죠. 김상옥 의사께서 돈 대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부했어요, 이거를. 네, 그쵸. 그리고 이때 일본 놈들이 3.1운동하는 우리 백성을 탄압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마 경찰, 말탄 경찰이 일본도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 여학생을 죽이려는 걸 눈앞에 발견합니다. 달려가서 기마 경찰을, 여러분 말탄 경찰은요 굉장히 세요. 옛날에 좀 기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점프해서 땅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제 앞에서 칼을 빼앗아 옵니다. 날아다니셨어요, 한마디로. 예. 그 칼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나중에 그 김상옥 의사의 아들이 이 칼은 남겨야 된다고 자기네 집 앞마당에 묻어놔요. 나중에 김상옥 의사의 집은요 초토화가 되거든요. 가족들도 뿔뿔 흩어지고 집 자체도 아예 무너뜨려버렸어요, 일제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마당에 숨겨놨다가 6.25 끝나고, 6.25 때 또 김상옥 의사의 아들은
학도병 의용군을 출전했거든요. 끝나고 돌아와서 이 칼을 나라에 기증합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깨달아요. 안 된다. 물산 장려운동 다 좋다. 다 좋은데 일본 애들은 말로 안 된다. 얘네들 말로 독립운동할 땐 지났다. 이제 무력이다. 무력으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동대문교회 피어슨 여사 집에서 혁신당을 조직합니다. 혁신당. 이 혁신당에서 한 일이 뭐냐? 요게 혁신일보라는 거예요. 즉 외국의 독립운동 소식을 우리나라에 전하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1920년대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대승한 전투죠. 국내에 몰라요. 왜냐? 국내 신문들이 그걸 낼 수가 없잖아요. 몰라요. 이거를 몰래 이렇게 해서 전국에 돌렸어요. 걸렸어요. 걸렸는데 잡혀가서 40일 동안 고문당합니다. 이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40일 동안 고통만 받고. 왜냐? 이렇게 혁신단을 쭉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빈칸이 보이죠? 빈칸이 보이죠? 혁신일보를 찍어서 돌리는데 곳곳에 빈칸으로 놔둬요. 그리고 그 빈칸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혁신일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알아서 또 적어 넣어요. 그러면 혁신일보가 다 판이 다르겠죠? 빈칸에다 자기가 마음만에 막 적으니까 갖고 있는 것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덕 철물점 와서 혁신일보 찍었던 그 인쇄기를 압수했거든요. 그 압수한 인쇄기하고 이 혁신일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여러분, 일본의 검사도 이때 검사가 일본 놈이었거든요. 일본 놈 검사도 증거가 두 개가 다르면 무죄로 풀어줘요. 물론 그 전에 고문을 많이 당했죠. 자, 그리고요. 혁신단을 암살단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게 그 암살단의 멤버들입니다. 여기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요. 6.25 끝나고 암살단이 딱 7분 남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암살단을 만들어서 이때 토해를 처단합니다. 토해가 정식 토착 외구. 이때부터 쓰인 명칭이에요. 생긴 건 조선인인데 창자가 일본 놈이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문을 보내요. 이완용 같은 사람한테. 너는 생긴 건 조선 놈인데 창자가 일본 놈이구나. 너 반성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문을 막 보내요. 후덜덜 떨리겠죠. 그 중에 실제로 2명을 죽여요. 암살해요. 그리고 상해로 피신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사형 언도가 내려져요. 김상옥에게. 자, 그리고 22년 총독부 폭파 및 총독 처단을 위해 국내에 잠입합니다. 이미 김상옥은요, 국내에서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이때 다시 총독부를 폭파하고 총독을 처단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가 식민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그때 사이토 총독이 영접을 해요. 거기서 총독을 죽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을 원한다는 걸 어필하려는 거예요. 이때 잠입할 때 갖고 왔던 권총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진만 남아있어요. 사진만.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 권총의 원래 모델인데 총신이 짧죠. 개조한 거예요. 개조한 총이에요. 아까 혁신일보 그거 걸렸을 때 40일간 고문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고문당했던 장재수라는 여자 동지가 있어요. 이 상해로 피신했다가 김상옥 열사께서 상해로 피신했다가 우리나라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장재수 의사도 이미 온몸이 망신차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데리고 또다시 상해로 가요. 결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장재수 의사가 순국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임시정부가 없는 돈에도 관을 사서 장례치료하고 돈을 줘요. 근데 그 돈으로 이 권총 2자루를 사서 개조해 온 거예요.
장재수 의사는 관짜서 이렇게 장례 치러주는 것보다 총 사서 내가 복수해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여러분 나중에 김구 선생님 어머니 광락원 여사도 똑같은 일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권총 두 자루와 함께 그리고 또 이때 김상옥 의사께서 의열단에 가입을 해요.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님이 권총 3자루를 줍니다. 또 신익희 선생님이 권총 1자루를 줍니다. 권총 6자루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그때 실제 가지고 임시정부가 마련해준 폭탄 6개예요. 총독부 건물을 폭파해야 되니까. 폭탄 6개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걸 들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예. 그런데 이미 김상옥 의사는 상해에 있는 2년 동안 특수전, 게릴라전, 간단하게 요즘 말로 하면 007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거 훈련을 엄청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냥 우린 제 집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리고 서울까지 왔어요. 폭탄 6발과 총 6개와 실탄 800발을 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에 와서 23년 1월 12일 폭탄의 위력 시험을 합니다. 아니 이 폭탄으로 총독부를 폭파시킬 수 있나 없나 모르잖아요. 제일 작은 폭탄 하나를 선택해요. 그게 바로 이 폭탄이에요. 이거 실제 기록에 남아있어요. 김상옥 의사가 사용했던 폭탄이. 예, 요 프랑스제 폭탄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대요. 이 폭탄으로 위력 시험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위력 시험 그냥 들판에다 하지 않고 어디다 하느냐? 종로경찰서에다 합니다. 왜냐? 여러분 종로경찰서는요. 예, 종로경찰서는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를 잡아 죽이는 제일 악명 높은 경찰서였고요. 여기에 책임자 중 한 명이 이화경부 기억나시죠? 이화경부. 그냥 우리나라 독립운동권 잡았다 하면 다 이 사람이에요. 이화경부 고문기술자. 그리고 본인도 여기서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아까 장재수 의사 또한 여기서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등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투사들 대부분 다 여기서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폭탄을 던집니다. 위력시험이에요. 위력시험. 이게 실제 그 사진과 기사예요. 그런데 그 폭탄 의거 이틀 후에나 기사가 나요. 일제가 다 통제했던 거예요. 언론들을. 그거를 알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어디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장기 지은 사건 아시죠? 마라톤에 지우 우리나라 신문에 냈잖아요. 폐간당했잖아요. 동아일보도 이때까지 동아일보는 되게 좋은 신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신문 말고 이때도 일제한테 붙어먹던 쓰레기 기레기 새끼들이 있었어요. 걔네들 사무실에 던진 거예요. 딱. 그래서 일본 놈들은 뭐라고 해요?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은 아이와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고 신문에 냈어요. 일본 애들은. 근데 이때 동아일보가 심층 취재를 합니다. 근데 심층 취재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종로경찰서면은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을 거잖아요. 목격자가 엄청 많겠죠. 이 목격자가 일본 놈들한테는 난 못 봤다고 무서운 소리에서 숨었다 그래요. 근데 동아일보가 취재만 하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고 그리고 이 목격자들이 다 하나같이 기쁜 미소를 지었답니다.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 종로경찰서에 외놈 순사 4놈과 그리고 거기에 부역해놓은 기자 6명이 크게 다쳐서 쌤통이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의거를 합니다. 일본 놈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전체에 비상령이 떨어져요. 비상령이 떨어져요. 왜냐?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5일 후에 총독 각하께서 무려 미국 사신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근데 종로경찰서가 폭파됐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사이토 총독 거사 당일이 5일밖에 안 남았죠. 막 전체 다 풀어서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새끼가 밀고를 합니다. 정말 개새끼입니다. 밀고를 합니다. 저기 김상옥 숨어있다고. 그래서 일본 형사 21명이 급히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일본 형사들 중에 제일 센 놈이 있어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 보면요, 김도환과 붙었던 어떤 경찰인데 유도 사범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거든요. 유도 사범이고 경찰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상옥이가 문을 확 열어 닫혔어요. 근데 그 순간 빵빵 두 발 맞고 즉사. 그래서 총 4명을 죽여요. 밤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급습한 21명 중 4명을 죽이고 맨발로 남산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동대문 홍길동. 21명이 에워쌌는데 4명을 죽이고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여러분 지금 1월 달이잖아요. 한겨울이에요. 다 남산의 눈밭에 발자국 찍히겠죠. 그걸 집신을 거꾸로 신어요. 집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발자국을 거꾸로 신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복을 빌려 입어요. 그리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요. 왜요? 총독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일본에서 경찰 말고 군인을 불러요. 일본군을 불러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1000명 정도로 해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월 22일 또 5일 후 동대문 효제동 생가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또 어떤 새끼가 밀고 합니다. 그 서울 시내에 있던 1000명의 군경이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처럼 생가를 포위합니다. 1차로 경찰들, 2차로 경찰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조준을 하고요. 3차로 말탄 군인들이 다 에워싸요. 1000명이. 그쵸? 왜냐하면 자존심이거든요. 우리 경찰 21명이 갔는데 우리가 죽고 놓쳤어요. 그리고 김상옥 열사께서는 쌍권총을 들고 생가 주변에 5집을 넘나들며 3시간 동안 결투를 합니다. 적 16명을 사살 후 마지막 한 발로 자살하십니다. 자, 아까는 처음에 도망갈 때 지붕 타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까 일본 애들이 지붕에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벽은요 다 흙이나 합판이잖아요. 벽을 뚫고 집들을 도망 다니신 거예요. 벽을 뚫고. 그러다가 마지막 집에 갔어요. 이게 6집이 붙어 있었대요. 첫 번째 집에서 걸려가지고 5개의 벽을 뚫고 마지막 집에 갔어요. 그 마지막 집에 이웃에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불 좀 주시오. 이불. 한겨울이잖아요. 두꺼운 손이불 덮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탄 조끼를 쓰려고 이불 좀 달라고. 거기서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택하셨어요. 전투를. 이불 좀 달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둑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개새끼죠. 아니 최소한 못 본 척이라도 하지. 못 본 척이라도. 그래서 김상옥 열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도둑이야! 소리 들리니까 일제히 다 그 집에 사격을 했겠죠. 총 1000개가. 근데 그걸 또 피해서 원래 집까지 돌아오셨어요. 원래 집에서 화장실에서 마지막 한 발로 자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영화 그 장면이고요. 이게 화장실에서 마지막 한 발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쫄아가지고 차마 가지 못해요. 차마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김상옥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들어가 보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근데 총을 이렇게 앞을 향하고 눈을 뜨고 돌아가신 거예요.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김상옥 의사 어머니는 오해를 하셨고 기절을 하셨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총알이 11발이 박혀 있어요. 10발은 다 사지에 이런 데 박혀 있고요. 한 발 자신의 총알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이게 이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상해에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양복 입고 멋지게 찍으셨죠. 이게 의열단의 정복이에요. 의열단은요, 늘 양복을 입어요. 우리는 외모도 최선을 다한다고. 구질구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열중샷을 하셨어요. 부끄러운 손이래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부끄러운 손. 그래서 열중샷을 하셨어요. 요대로 마로니에 광장 가면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예요. 네, 밀정엔 앞부분, 암살에는 이렇게 모티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게 김상옥 의거 터라고 옛 종로경찰서 자리에 요게 남아있어요, 지금. 서울에 가면, 지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효재초등학교 있죠? 세웠다는 야학. 이게 효재초등학교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운 김상옥 의사의 어록이에요. 이게 아까 그 뒷짐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상해에서 찍은 사진. 그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이에요.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봅시다. 나는 자결하의 뜻을 지킬 터이니 적의 포로는 되지 않겠소.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이게 현재 종로의 하나의 길이 김상옥로로 명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상옥 의거터라는 정류장, 종로 5가 정류장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예,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께서 마지막 돌아가신 집이 있죠. 그 집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집터 자리에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요, 안중근 의사 의거일, 윤봉길 의사 의거일 이렇게 하죠. 근데 김상옥 의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2022년 1월 22일, 얼마 전이었죠? 이때가 서울 시가전투 99주년 기념일로 부릅니다. 자, 안중근 의사, 총으로 하얼빈역에서 이토이루 부부를 저격하셨죠. 이거는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암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요, 홍콩공원에서 폭탄으로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을 많이 죽였죠. 이것도 일종의 테러예요.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김상옥 의사는 총 대 총으로 싸운 거라고요. 총 대 총으로 싸운 전투. 그래서 최초의 시가전에 승리했다고 표현합니다. 승리자. 왜냐? 16명이나 총 합해서 20명 이상을 죽였고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에서도 김상옥 의사를 한당 지부장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군 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 영화 암살 누구를 모티브로 찍은 겁니까? 전지현 씨가, 거기 전지현 씨 나오잖아요. 암살에 전지현 씨가 누구를 모티브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배웠어요.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은 의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김상옥 의사는요, 정말 이 전과만 놓고 보면 최고거든요, 이분이. 근데 우린 몰라요. 그리고 영화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조사를 했죠. 몇 번 시도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뭉개졌어요, 영화가. 그래서 아마도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에 아마도 일본 자본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김상옥 의사여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냐? 실제로 일본군을 제일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들이나 일본의 앞잡이했던 토착외구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분이 김상옥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의거가 있은 후에 김상옥 의사님의 가족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취직만 해도 와서 깽판 부려 취직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고 그때 미화 경부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김상옥 의사의 후손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한글도 못 띄는 그런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다 가난하게 전전해요.
그중 한 명, 손녀딸인 김순일, 그분도 나중에 이제 유공자가 되셨거든요. 그분은 결국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요. 미국 이민 가셔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미주 한인일보와 인터뷰를 한 기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군들이 정치인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대단히 존경하고 그들에게 비행기에 탈 때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로 올려주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강한 나라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나라는 하면서 쭉 사자후를 통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고문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고 방해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김상욱 열사의 사돈도 한훈 열사라고 의사라고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들끼리밖에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죽였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거 읽어보고 참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V4 벤네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꼭 보셔요. 정말 꼭 보세요. 언론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나타나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저항할 수 있는지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총알은 신념을 꺾지 못한다. 딱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 후손들을 이제서야 이렇게 김상옥 의사 의거터 만들어 놓고 팻말하려 해놓고 이게 2016년 이후에 한 거예요. 다. 이제서야. 예, 역사를 잊을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